하루가 끝나갈 때쯤이면 별것도 아닌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낮에는 이것저것 움직이느라 미처 못 느꼈는데 조용해지고 나면 그제야 뭔가 걸려있는 게 보이는 거죠.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저런 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자식한테 한 말이 맞는 말이었는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내 느낌이랑 왜 이렇게 다른지,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게 잘한 건지 자꾸 마음 한켠에 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감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꺼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설명하려고 하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식은 요즘 세상을 모른다고 하고, 의사는 수치가 이렇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아닌데 싶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닌데 싶은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18세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평생 딱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쉽게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휴미 평생에 걸쳐 내린 그 답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랑 아주 깊이 연결되거든요. 책에서 배운 사람보다, 강의실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살면서 직접 부딪혀온 사람한테 더 깊이 닿는 이야기거든요. 휴미 말한 게 뭐냐면, 사람은 논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알고, 반복해봐야 몸에 배고, 그렇게 쌓인 것들이 판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 살아온 시간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말로 다 못 옮길 만큼 깊이 쌓인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흉과 함께 천천히 풀어볼게요.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판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삶의 지혜는 바로 그런 아주 작은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곤 하죠. 세상을 살아오며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길은 사실 딱 두 가지 경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살결에 닿듯 직접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뜨거웠던 느낌을 마음속에 가만히 남겨두는 것이죠. 참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십 년을 버텨온 방식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인상이라고 불러볼까요? 뜨겁고 차갑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 나게 반가운 그 생생한 감각들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예고 없이 받아들이는 그 선명한 느낌들이 우리 삶의 진짜 시작이 되곤 하죠. 그리고 그 인상이 파도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흐릿하게 남은 흔적들이 바로 우리만의 생각이자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어릴 적 뜨거운 냄비에 무심코 손을 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찰나의 날카로운 통증은 몸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굳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냄비 근처만 가면 손이 먼저 움찔하며 물러나게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위험하다고 100번 설명해줘서가 아니라 그 뜨거웠던 감각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다음 판단을 저절로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직접 느껴보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붉은 노을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 찬란한 빛깔을 아무리 설명한들 가슴에 와닿는 그 선명한 느낌까지 전달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말로 들어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직접 겪어낸 것 사이에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당신의 안에는 얼마나 많은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을까요? 자식이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애를 태우던 밤, 그 어린 이마를 짚던 손바닥의 온도와 돈이 없어 마음 졸이던 시절의 그 막막했던 공기,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으며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까지 말이에요. 그 모든 아픈 순간들이 모여 지금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들만으로는 우리 삶의 판단이 완성되지 않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더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반복이 만들어낸 힘이에요. 같은 경험을 수만 번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습관이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본능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게 되죠. 오늘 아침 시장에 나갔을 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채소를 집어드는 그 짧은 순간에 이게 싱싱한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잖아요. 손끝에 닿는 단단함과 코끝을 스치는 향기,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빛깔까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날을 반복하며 당신의 손가락이 스스로 기억하게 된 지혜거든요. 이 반복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의 진짜 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꺼운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 살면서 몸으로 겪어온 수많은 반복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학교에서 몇 년 공부한 것보다 삶이라는 거친 현장에서 수십 년을 살아낸 그 시간이 훨씬 더 깊고 정확한 판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숫자로 증명하라고 다그치곤 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있는지 묻는 말들 앞에서 때로는 내 오랜 경험이 자꾸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차가운 숫자들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누군가의 뜨거운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수만 명의 환자를 본 의사가 검사 결과지가 나오기도 전에 환자의 안색만 보고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당신의 몸과 삶을 수십 년간 지켜보며 쌓아온 예민한 감각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공기가 어떤지, 밥을 먹고 나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세상 어떤 정밀한 기계도 짚어낼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거든요. 입 밖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판단이 결코 얕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로는 도저히 다 옮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게 쌓여 있기에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그저 가슴 속에 묵직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라 봐도 되거든요. 그 말 못할 깊이가 바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깊이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셈이죠. 결국 전하고 싶은 진심은 하나예요. 살면서 켜켜이 쌓아온 그 소중한 감각들을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마셨으면 해요. 논리적으로 딱딱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남들처럼 숫자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내린 그 판단이 결코 가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내 몸으로 직접 겪어낸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진짜에 가까운 정답일지도 몰라요.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만들어낸 얄팍한 생각보다 모진 풍파를 견디며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 그 판단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가는 법이거든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삶의 흔적들이 새겨졌을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묵직한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지금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누가 숫자 몇 개로 보여준다고 해서 쉽게 가벼워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만이 당당하게 가질 수 있는 훈장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든든한 훈장을 가슴에 달고서도 막상 누군가 곁에서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꼭 갈대처럼 흔들리곤 하거든요. 분명히 다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단단하던 확신이 어느 순간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식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죠. 이번에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는데 듣는 순간 내 눈에는 영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곤 하네요. 그 아이가 어떤 성정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는지 수십 년을 곁에서 지켜본 당신이잖아요. 아이가 신이 나서 무언가를 밀어붙일 때 어떤 결과가 뒤따랐는지, 반대로 조용히 준비한 일이 어떻게 결실을 보았는지, 그 모든 역사가 당신 안에는 빼곡히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은 요즘 세상을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세월을 밀어내곤 하죠. 그럴 때면 내 소중한 판단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찾아도 마음은 비슷해요.
분명 내 몸은 평소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오네요. 의사 선생님이 별 이상 없다고 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자꾸 움츠러들게 되지만 사실 이 몸을 수십 년간 가장 가까이서 살아온 건 바로 당신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미세한 공기, 식사 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건 세상 어떤 정밀한 검사지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당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암호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이라는 숫자 한마디에 내 평생의 감각이 졸지에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기분이 들어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흔들리곤 하죠. 살면서 쪼들려 보기도 하고 무리했다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기에 이 정도면 됐다는 당신만의 안전한 감각이 생겼을 거예요. 그 수많은 고비가 지금의 판단을 지탱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게 돈이 된다, 저게 손해다 하며 통계를 들이밀면 내 신중함이 그저 고리타분한 겁쟁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자꾸 우리는 이토록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원인이라고 믿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당구공 하나가 굴러가서 다른 공을 치면 두 번째 공이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공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본 건 공이 굴러가고 부딪히고 움직이는 장면들 뿐이지 원인이라는 그 연결고리 자체를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그저 수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하고 믿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은 반복된 경험이 만들어낸 하나의 믿음일 뿐이에요. 전문가가 보여주는 수치나 데이터도 결국은 그 누군가가 반복해서 관찰해온 경험의 조각들일 뿐이거든요. 수백 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게 통계라면 당신이 자식을 수십 년간 키우며 쌓아온 시간과 이 몸을 평생 살아오며 겪어온 감각 역시 그 숫자에 못지않은 거대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숫자로 정리되었느냐 아니면 당신의 몸의 감각으로 새겨졌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건 숫자는 눈에 보이고 내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의사의 수치가 증거처럼 보이고 자식의 자료가 정답처럼 느껴져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지곤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경험 없이 만들어진 숫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답니다. 숫자가 경험보다 더 진짜인 것이 아니라 그저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당신의 감각은 이미 수많은 실전의 시간을 통과해온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요. 어쩌면 지금 느끼는 그 흔들림은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닐지도 몰라요. 수십 년간 쌓아온 단단한 관념 속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서로 자리를 잡으려 부딪히는 과정일 뿐이죠. 그 충돌이 잠시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질 뿐 당신의 판단 능력이 고장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지혜와 섞여 들어가 더 깊은 숲을 이루기 위한 잠시의 소란일 뿐이거든요. 자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의사 앞에서 내 느낌을 조목조목 꺼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로 옮기기 힘들 만큼 깊이 쌓여 있다는 건 그 판단이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온몸에 새겨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진짜 힘이 되곤 하거든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중일 뿐이에요. 수십 년의 세월이 벼려낸 그 예민하고 정확한 감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조금 더 당신 자신을 믿어보셔도 괜찮아요. 살면서 켜켜이 쌓인 것들이 논리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가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이 살아낸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말로는 다 옮겨 담지 못해도 우리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이 손끝에 그리고 발끝에 소리 없이 새겨져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그 감각들 말이에요.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노래 한 곡이 그 자리에 머물다 가도록 내버려 두려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귀한 시간의 무게를 가만히 느껴보시죠.
봄볕 드는 마루 끝에 냉이 다듬던 그 손말 한마디 없어도 다 알고 있었네. 새벽 찬물에 씻겨도 거칠어지지 않는 마음, 뭘 그리 오래 버텼는지 참 오래도 살았네. 생각보다 먼저 움직여 몸이 먼저 알았지. 배운 적도 없는데 손이 먼저 갔었지.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냥 살다 보면 어느새 새겨져 있네. 그런 것들이 있네. 찬바람 불기 전에 어깨가 먼저 사는 게 원래 그런 건지 그저 그렇게 흘러가네. 봄볕 드는 마루 끝에 냉이 향 나는 날이면 그 손이 생각나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나지막한 물음이 노래 속의 여운처럼 그냥 떠있네요. 머리가 식히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가르쳐준 적 없는데 손이 먼저 달려갔던 그 수많은 순간들. 도대체 우리 삶의 그 깊은 본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지네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10년 혹은 20년 넘게 드나든 단골 식당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집 된장찌개 맛이 어떤지 누군가 물어보면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짜다, 싱겁다, 구수하다는 얄팍한 말들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그저 그 집만이 가진 고유한 세월의 맛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한 숟갈 떠 넣었는데 문득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재료가 바뀐 건지 간이 달라진 건지 구체적인 이유는 몰라도 다르다는 것 하나만큼은 기막히게 알아채죠. 수만 번 먹어보며 쌓아온 당신만의 기준이 이미 몸속에 단단한 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오래도록 반복된 경험이 어느 순간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네요. 처음 그 식당에 갔을 때는 그저 맛있다 없다 정도의 단순한 느낌이었겠지만 수백 번의 계절을 지나며 다니고 나니 이제는 국물 한 방울의 미세한 상태까지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단번에 알게 되는 것. 반복이 만들어낸 이 귀한 판단의 경로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치는 비단 음식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흐르죠. 누군가를 오래 곁에 두고 지내다 보면 상대가 무언가 달라졌을 때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금방 느껴지잖아요. 목소리의 아주 작은 떨림이나 평소와 다른 낯선 표정 하나까지
오직 오랜 시간을 함께 통과해온 사람만이 포착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신호들이니까요. 한두 번 만나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수천 장의 기억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마음의 지도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이끌고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주인은 바로 당신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몸의 무게와 밥을 먹고 나서 전해지는 작은 반응들, 병원의 차가운 검사지에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 섬세한 신호들을 당신은 이미 온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직접 느껴본 것만이 진짜 삶의 재료가 되고 그 귀한 재료들이 반복되면서 당신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바로 인생의 고비마다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정직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해질 거라는 믿음이나 비가 오면 땅이 촉촉이 젖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건 논리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해를 지켜보며 우리 가슴에 새겨진 당연함이거든요. 인간의 지혜라는 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곤 하죠. 반복된 경험이 당연함을 빚어내고 그 당연함이 비로소 삶의 깊은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마음의 기준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더디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오래된 단골 식당의 맛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집을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이미 당신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당신을 지켜주는 강한 성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기 힘든 문턱이 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오랜 판단은 멈춰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더 넓고 깊게 자라나는 울창한 나무와 같거든요. 때로는 예전에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당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지혜가 한 뼘 더 깊어지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성장통일 뿐이죠.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의 흔적들이 당신 안에 쌓여왔나요?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내며 겪은 환희와 직장에서 버텨낸 고단함, 몸이 아팠다 나으며 깨달은 생의 소중함, 그리고 수많은 만남과 이별까지 말이에요.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 당신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고 그 묵직한 무게가 바로 오늘날의 당신을 완성한 것이거든요. 그 거대한 삶의 무게는 누가 옆에서 한마디 거둔다고 해서 쉽게 가벼워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요즘 세상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의사가 차가운 수치를 들이밀며 말해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쪽이 맞다고 입을 모아도 말이죠. 수십 년의 세월이 공들여 벼려낸 당신만의 감각은 결코 그 말 한마디에 틀려지지 않아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그 단단한 뿌리가 바로 당신이 살아낸 그 고귀한 시간 자체니까요. 사실 세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가운 이성과 논리, 그리고 증명된 숫자만이 진짜 지혜라고 우리를 속여왔는지도 몰라요. 직접 겪어낸 경험은 불완전하고 틀릴 수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그 어떤 세련된 논리나 복잡한 수학도 결국은 누군가의 뜨거운 경험에서 출발한 것일 뿐이거든요. 경험이 먼저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에 가까운 정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지금 당신의 판단이 말로 유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남들처럼 숫자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당신이 살아온 그 긴 시간이 증명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의 지혜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참 이상하죠. 가끔은 내 판단이 야속하게 빗나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분명히 이번에는 이럴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때 말이에요. 그럴 때면 내 판단이 이제는 낡고 약해진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긋남이 정말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에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가만히 살펴보려 합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셔온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 약을 처방받으면 이게 정말 내 몸에 맞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직접 먹어보고 몸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며 아주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이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날엔 느낌이 좀 다른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세상 그 어떤 명의도 모르는, 오직 내 몸만이 말해주는 진실을 내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 과정 속에서도 가끔은 예상이 빗나가는 일이 생기곤 해요. 이건 분명히 이런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 말이죠. 그럴 때면 참 허탈해져요. 수십 년을 이 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정작 나를 너무 모르고 있었나 싶어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조차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죠. 결국 내 오랜 판단을 스스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외라는 건 기존의 내 지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고마운 손길일지도 몰라요. 단골 식당의 된장찌개 맛이 평소와 다른 날이 있다고 해서 그 식당에 대한 신뢰가 단번에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오늘은 재료가 좀 달랐나 보구나 혹은 계절에 따라 맛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 더 세밀하고 정확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은 분명 아닐 것 같아 밤잠을 설쳤는데 정작 자식이 그 길에서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부모로서 내 눈이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에 쓸쓸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당신의 판단이 쓸모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야 발견하게 된 것이고 당신의 지혜 위에 소중한 데이터 하나가 더 얹어진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판단은 세월과 함께 조금씩 더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았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쓰라린 경험은 다음번 판단을 더 신중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걸음이 되거든요. 무조건적인 낙관 대신 한 번 더 살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건 판단이 약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의 우유부단함과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사람의 신중함은 근본부터가 다른 법이니까요.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죠. 평생을 살며 사람 잘못 봐서 가슴앓이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별로인 줄 알았는데 진국임을 깨닫기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사람 보는 눈을 벼려왔잖아요. 사실 그 아픈 실패들이 모여 지금 당신의 해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틀렸던 경험이 기준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준 것이죠. 만약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당신의 눈은 지금보다 훨씬 더 허술했을지도 몰라요. 돈 문제로 겪었던 고생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무리하게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이제는 위험한 손해를 본능적으로 피해가는 예리한 감각이 되어준 것이죠. 틀린 것이 쌓여서 오답이 된 게 아니라 그 틀림의 조각들이 모여 더 완벽한 정답을 향한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영양분 삼아 더 깊고 단단한 숲을 이루어가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들여온 삶의 기준들은 결코 화석처럼 굳어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낯선 경험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안의 지혜는 조금씩 더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법이거든요. 처음엔 거칠고 투박했던 마음도 수많은 반복을 거치며 둥글게 깎여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내 판단이 한번 빗나갔다고 해서 그간 쌓아온 모든 세월이 쓸모없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뼈아픈 경험이 다음번 결정을 더 정확하게 빚어낼 가장 귀한 재료가 되어주는 것이죠. 틀린 것 같아 속상했던 그 모든 순간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성장의 기록일 뿐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판단이 흐려진다는 세간의 말들도 참 다르게 들려요. 그건 사실 흐려진 게 아니라
세상을 품는 마음이 더 넓어진 거라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젊었을 땐 이것 아니면 저것뿐이던 좁은 세상이 수많은 계절을 살다 보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결코 우유부단해진 게 아니에요.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 복잡한 진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증거거든요. 하나만 보이던 눈이 이제는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보게 된 것, 그것은 약해진 게 아니라 깊어진 것이라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살필 줄 아는 해안은 오직 살아온 시간만이 선물해 줄 수 있는 훈장과도 같아요.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무늬들이 이제야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판단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풍부해지는 것, 그 풍부함이 너무나 거대해서 때로는 입 밖의 말로 다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로 옮기기 어렵다는 것이 그 판단이 힘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혜가 언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당신의 영혼 가장 밑바닥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빗나간 경험들도, 속절없이 흔들렸던 그 숱한 밤들도 결국은 지금의 깊이를 만들어 온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헛된 건 없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흔들림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 그 고귀한 무게를 너무 가볍게 내려놓지 마세요. 살면서 켜켜이 쌓아 올린 것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탱하는 판단의 뿌리거든요. 그 뿌리가 당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한, 잠시 흔들릴지언정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 같아 자책하던 날도, 시간을 되돌려 도망치고 싶던 날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당신의 발은 언제나 묵묵히 앞을 향해 걷고 있었네요. 그 굽이진 골목길을 외롭게 걸어온 당신의 시간들 위로 노래 한 곡이 잠시 머물다 가려 합니다. 그 선율 속에 당신의 고단함을 가만히 뉘어보시죠. 비 오는 날 저마 밑 골골목 끝이 안 보여. 우산도 없이 그냥 서서 어디로 가나 봤네. 잘한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리 어려운가.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그 등이 다 말해주네. 흔들려도 뿌리는 있어. 넘어져도 땅은 있어. 돌아가고 싶은 날에도 바른 앞을 보고 있었네.
그 비 오던 골목 어딘가에 거기 내가 서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결코 사라져버린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내며 지혜를 쌓아왔는데도 막상 눈앞의 현실에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부에서 그 깊은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인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차가운 논리보다는 뜨거운 경험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리고 온몸으로 직접 겪어낸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예민한 감각이 된다는 것. 그 생생한 인상들이 마음의 자국이 되고 그 자국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머리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 단단하다던 뿌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요. 분명 내 안에 쌓인 세월이 있는데 막상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찰나가 오면 자꾸만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거든요. 내 경험이 맞다고 믿고 싶다가도 누군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면 금세 고개가 갸웃해지고 내 감각이 정답인 것 같은데도 눈앞에 숫자가 다르게 찍혀 나오면 내 판단이 갑자기 초라하고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고 굳게 믿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태어난 이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가 그곳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는 억만분의 1의 확률로 내일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의심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내일도 그러할 거라는 그 소박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건 사실 이토록 단순하고도 깊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답니다. 시장 골목을 오랫동안 누벼온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가게 채소가 가장 싱싱한지, 또 어느 주인이 정직하게 무게를 다는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설명하기 참 막막하지만 그냥 가보면 발길이 먼저 멈추는 곳이 있죠. 그 영험한 감각은 수천 번 장을 보며 쌓아온 당신만의 데이터가 만든 선물이에요. 완벽히 증명할 순 없어도 그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삶이라는 시장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거든요. 자식을 키워온 세월은 또 어떤가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유독 힘겨워하는지, 어떤 위로의 말에 다시 눈반짝이며 기운을 차리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수십 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당신의 눈동자에 새겨온 그 아이만의 무늬가 있으니까요. 그걸 남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깊은 감각이 있기에 당신은 자식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머리로 짜 맞춘 논리보다 살면서 몸으로 익힌 그 믿음이 훨씬 더 끈질기고 깊은 법이거든요. 그건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손끝과 발끝,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이니까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결코 약한 판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당신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뿐이죠. 오랜 세월 진료를 해온 의사가 검사 결과지보다 환자의 안색에서 먼저 이상함을 느끼는 것처럼, 혹은 수많은 제자를 가르친 스승이 눈빛 하나만으로 이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수천 명의 환자와 학생이 만든 패턴이 그들의 직감이 되었듯 당신에게는 당신의 몸을 수십 년간 지켜봐 온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민한 감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명의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 온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완벽하게 알 수도 모든 것을 논리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살아온 시간이 빚어낸 그 묵직한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견뎌온 세월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오늘 하루 당신이 내린 수많은 선택들, 무엇을 먹고 어디로 향하며 누구에게 어떤 진심을 전할지 결정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 이미 당신의 위대한 세월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참 묘하죠.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마음도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은데 정작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마음이 요동치곤 하더라고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닥치면 내 판단이 정말 맞는 건지 자꾸만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들곤 하니까요. 살다 보면 분명 내 안에 쌓인 확신이 있는데도 누군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면 그게 더 정답처럼 느껴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 몸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자식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내 눈엔 위험해 보여도 내가 요즘 세상을 몰라서 그런가 하며 입을 닫게 되곤 하죠. 그런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내 판단이 맞아도 자꾸만 한 번 더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내 오랜 지혜를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되는 서글픈 지점에 다다르기도 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판단의 성벽 위로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소식들이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나 빠르고 방대하게 밀려온다는 점이죠. 손바닥 안의 작은 화면만 열어도 건강이며 돈이며 자식 교육까지 어제는 이게 맞다더니 오늘은 저게 정답이라며 요란을 떨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몸으로 겪으며 알아온 것들이 자꾸만 낡고 쓸모없는 구식처럼 느껴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기존의 생각들과 부딪히며 소란을 피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충돌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당신의 판단력이 고장났다는 뜻은 결코 아니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지혜와 섞여 더 단단해지기 위해 자리를 잡아가는 건강한 과정인 셈이죠. 그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판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해질 거예요. 혈압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랜 세월 약을 챙겨 드신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머리 무게나 날씨에 따른 몸의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알아차리시곤 하죠. 무엇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감각은 수년간의 경험이 당신의 몸속에 새겨놓은 정교한 지도와 같거든요. 차가운 검사지가 결코 알 수 없는, 오직 이 몸을 살아온 당신만이 아는 진실이죠. 건강검진의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과 내 몸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는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각자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도 맞지만 당신의 감각도 틀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내 몸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주는 마음이겠죠. 자식 문제 또한 다르지 않아요. 아이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려 할 때 당신의 눈에 걱정이 앞서는 건 그 아이의 생애 전체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고 또 어떤 힘으로 다시 일어섰는지, 신이 나서 무언가를 밀어붙일 때 어떤 결과가 뒤따랐는지 당신은 이미 수만 장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말하는 데이터와 요즘 세상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당신의 눈에 담긴 수십 년의 기록이야말로 그 어떤 통계보다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인 데이터일지 몰라요. 그 눈길이 완전히 틀렸을 리 없답니다. 세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금리가 어떻고 투자가 어떻다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직접 살아내며 알게 된 것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해요. 전 재산을 잃어보기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큰 고비를 넘기기도 했던 그 눈물겨운 경험들이 지금 당신의 판단을 바치고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니까요. 설령 그 판단이 시대와 조금 어긋나 보일지라도 온몸으로 부딪히며 얻어낸 그 지혜가 전부 쓸모없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정보는 당신의 경험을 무너뜨리러 온 적군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 위에 하나씩 더해질 소중한 벽돌들일 뿐이에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내 판단이 약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관념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당신의 판단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로 죽어버린 판단은 아무리 거센 정보가 밀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삶이 곧장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전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지혜는 한 뼘 더 자라나게 되는 법이거든요.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그 숱한 흔들림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 당신의 깊이를 만들어 온 것이고 그 깊이가 바로 오늘의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된 것이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의 판단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아주 귀한 신호예요. 비록 말로 유창하게 옮겨지지 않고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더라도 가슴 한구석에서 아,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응답이거든요. 자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 느낌을 다 꺼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차가운 숫자 앞에서 내 감각이 작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 소중한 마음의 신호를 너무 빨리 꺼버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당신이 살아온 그 긴 시간이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따뜻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아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결국 삼키고는 그저 수저를 든 적이 참 많으시죠. 그때 하려던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가물가물한데도 말을 삼키던 그 순간의 공기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곤 하네요. 노래 한 곡이 그 쓸쓸한 자리에 잠시 함께 앉아줄 거예요. 저녁 밥상을 다 치우고 혼자 부엌에 서 있었네. 아까 하려던 말이 뭔지 손을 씻으며 잊었네. 밖에서 뭔가 많이 들어와 다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오래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가 싶고, 다 말 못해도 괜찮아. 그날 거기 있었잖아. 설명이 안 돼도 괜찮아. 느낀 건 느낀 거잖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 저녁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부엌 불을 끄고 나서 잠깐 창밖을 봤네.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 왜 이리 오래 생각나나. 부엌 불을 끄고 홀로 창밖을 내다보던 그 짧은 찰나. 왜 그 순간이 이토록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걸까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무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 말 못할 느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세상의 지혜는 꽤 단호하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평생 학문을 닦은 학자나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철학자나 혹은 평생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켜온 당신이나 무언가를 판단하는 방식은 결국 모두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책을 남들보다 많이 읽었다고 해서 판단이 더 정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겪어보고 더 깊이 부딪혀봤기에 경험의 양이 판단의 깊이를 만들어낸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생각하곤 하네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말이 더 옳을 거라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 더 정확할 거라고, 혹은 숫자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고 말이에요. 그 위풍당당한 근거들 앞에서 정작 우리가 살면서 온몸으로 쌓아온 것들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작아지곤 하죠. 하지만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 또한 누군가의 수많은 경험을 기록으로 배운 것뿐이에요. 경험이 먼저고 자격증이나 숫자는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일 뿐이죠. 그러니 수십 년의 세월을 직접 살아낸 당신의 경험이 왜 그들 앞에서 주눅 들어야 하나요? 우리는 평생 한 가지 일을 해온 사람을 장인이라 부르며 존경하죠. 그분들에게 왜 꼭 이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처음엔 선뜻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이게 맞아요라고 짧게 답하실 뿐이죠. 하지만 그 투박한 한마디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만든 가장 날카로운 판단이 담겨 있어요. 말로 유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혜가 허술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언어보다 훨씬 깊은 곳에 영혼의 손길에 닿아 있는 것이죠. 도자기를 빚는 장인이 흙을 만지는 찰나에 그 성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준 지식이 아니라 수만 번 흙을 만져본 손가락이 스스로 기억하게 된 위대한 본능이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인간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방식은 신분이나 학력, 직업에 따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철학자가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날씨를 가늠하는 방식이나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부가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고 비를 예감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둘 다 각자의 삶에서 반복해온 경험이 만들어낸 단단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다만 어떤 경험을 얼마나 정성껏 반복해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평생 대지를 일구며 하늘을 읽어온 농부의 눈이 차가운 기상청의 데이터보다 못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삶의 결이 다른 것뿐이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조용한 강의실에서 책과 논리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마른 지혜이고, 또 하나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느끼며 몸에 새겨진 젖은 지혜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우리를 진짜 살아가게 만드는 건 상황이 바뀌면 금세 흔들리는 이론이 아니라 모진 세월이 당신의 뼈마디마다 새겨놓은 그 단단한 삶의 흔적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살아온 시간이 당신에게 선물한 진짜 힘이니까요. 강의실의 철학이 아무리 정교하고 그럴듯해도 실제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막히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에요. 책에서 배운 정답대로 인생을 풀어보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하지만 당신이 삶에서 길어 올린 지혜는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직접 빚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어떤 세련된 이론보다 실제에 가깝고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당신의 현실 앞에서 훨씬 더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십 년을 살아오며 당신이 쌓아온 그 무수한 경험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어느 한 분야의 얄팍한 전문가가 아니라 삶이라는 가장 넓고 깊은 바다를 건너온 위대한 항해사거든요. 세상 그 어떤 전문가도 당신이 직접 겪어낸 그 눈물과 환희의 시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당신이 내리는 판단이 비록 말로 유창하게 설명되지 않고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약한 지혜라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가슴으로 느껴본 것만이 진짜 삶의 재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해요.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들어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지식은 그저 피부 겉면을 맴돌다 흩어질 뿐이지만 당신이 온몸으로 통과해온 세월은 영혼 깊숙한 곳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거든요. 그 새겨진 흔적들이 지금 당신의 판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수십 년의 세월이 공들여 새겨놓은 그 깊은 무늬는 누가 옆에서 한마디 거둔다고 해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당신만의 진실이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결코 판단이 흐려지는 슬픈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삶의 결을 읽어낼 줄 아는 넉넉한 눈을 갖게 되는 일이죠.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미세한 틈새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던 좁은 시야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품게 된 것. 그것은 결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거든요. 그 귀한 알물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마세요. 입 밖의 말로 다 옮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판단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셨으면 해요. 수십 년의 거대한 세월을 단 몇 마디 말로 담아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당연한 침묵 속에 바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깊이가 오롯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그 지혜의 깊이를 스스로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과 거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붙잡고 버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 마지막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논리만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따지고 증명하며 살려 한다면 아마 점심 한 끼 메뉴를 결정하는 데만 온종일이 걸려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랜 습관과 경험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내는 인간만의 방식이거든요.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살면서 겪어온 그 뜨거운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탱하기엔 충분하고도 남으니까요. 충분하다는 말이 곧 완벽하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표로서는 그 무엇보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 든든한 충분함은 바로 당신이 버텨온 그 기나긴 시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이 이어질 거라 믿는 마음도, 해가 당연히 동쪽에서 뜰 거라 의심치 않는 마음도 사실은 논리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겪어왔기에 가지게 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할 순 없겠지만 그 소박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죠. 직접 겪어온 세월이 만들어준 믿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삶의 근거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당신의 수많은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빈틈이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 충분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유독 힘들 때가 있죠. 주변에서 자꾸만 다른 길을 말하고 차가운 숫자가 내 감각을 비웃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을 가르치려 드는 그 전문가들조차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을요. 그들 역시 자신이 겪어온 경험이 만들어낸 관습의 길을 걷고 있을 뿐 당신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살아오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를 불안은 아마 평생 우리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참 경이로운 건 당신은 그 수많은 불안을 안고도 당당히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경험이 쌓이면서 당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설명이 안 돼도 그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묵직한 감각이 당신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려온 것이거든요. 그 영험한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가만히 짚어보세요. 아팠다가 씻은 듯 나아본 경험, 죽을 만큼 힘들었다가 기어코 버텨낸 시간,
그리고 틀렸음을 인정하고 다시 길을 잡아온 그 모든 순간이 응축되어 지금의 당신이 된 거예요. 그 지혜가 말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언어보다 훨씬 깊은 곳에 당신의 생명력 그 자체와 맞닿아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판단이 흐려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읽고 싶네요. 그건 흐려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젊었을 땐 이거 아니면 저것뿐이던 세상이 살다 보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결코 우유부단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해안이죠. 하나만 보이던 눈이 이제는 세상의 수만 가지 결을 동시에 보게 된 것. 그 풍부한 시야는 오직 당신의 세월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때로는 그 풍부함이 마음의 짐처럼 느껴져 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기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판단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볼 수 있는 세상이 그만큼 거대해졌다는 증거예요.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기어코 하나를 골라내는 것, 그 고뇌가 깊을수록 당신의 지혜도 깊다는 뜻이랍니다. 젊었을 때의 그 서슬퍼런 단호함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알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훨씬 더 깊은 확신으로 진화한 것이죠. 커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어느새 그렇게 자라나 있잖아요. 당신의 삶도 그와 같답니다. 장독대 옆 상추가 단비 한 번에 훌쩍 자라나듯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당신 안의 지혜는 끊임없이 자라고 있었네요. 이제 1부의 마지막 노래가 그 소중하고 고단했던 시간들 곁에 잠시 다가가 앉으려 합니다. 당신이 살아낸 그 별거 아닌 것 같던 날들의 위대함을 이 선율과 함께 가만히 보듬어 보시죠.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나 밥을 지었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지. 겨울 아침 수도가 얼어 뜨거운 물 들고 나갔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 살아낸 거였네. 잘한다는 말 별로 못 들었네.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였지. 틀린 것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네.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 다음 날이 또 왔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았네. 그게 다인 것 같기도 하네. 봄이 언제 온 줄도 몰랐네. 그냥 어느 날 따뜻해진 거였지. 살아온 것들이 다 어딘가 있어 없어진 게 아니었네.
말은 못해도 알고 있어. 내가 살아낸 게 있다는 거. 그 무게가 가볍진 않았는데 그게 나를 여기 세웠네.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골목, 익숙한 냄새가 나네. 거기 내가 있었네. 그게 내 삶이었지.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그 골목 끝에 내가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별거 아닌 날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 참 묘한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 시간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숨결 속에, 또 묵묵히 내딛는 발걸음 속에 여전히 살아 흐르고 있는 힘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대해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겉으로 보기엔 어렵고 복잡한 질문 같았지만 사실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했죠.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알게 된다는 것. 머리로 차갑게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겪어내야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그 소박한 진실 말이에요. 직접 느끼고 경험한 생생한 인상들이 마음의 자국이 되고 그 자국들이 켜켜이 쌓여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수만 번 반복되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신만의 단단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때로는 그 나침반이 흔들려 불안할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실 거예요. 흔들린다는 건 당신의 지혜가 멈춰있지 않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 딱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당신이 수십 년 세월을 통과하며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차가운 숫자 앞에서 내 직감이 작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로 다 옮기기 어려울 만큼 그 지혜가 너무나 깊고 묵직하기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뿐이니까요. 이건 그저 당신을 달래기 위한 빈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 어떤 대단한 논리가들도, 수천 개의 데이터를 주무르는 전문가들도 결국은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들 또한 자신이 겪어온 경험이 만들어낸 감각에 의지의 발을 내딛는 법이죠. 그것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직한 방식이에요. 그러니 수십 년의 풍파를 견디며 벼려진 당신의 감각이 그렇게 쉽게 틀려질 리 없답니다. 판단이 흔들려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가만히 당신의 뿌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 흔들림은 당신의 경험이 더 넓어지는 과정일 뿐이며 그 뿌리 밑에는 당신이 살아낸 장엄한 수십 년의 세월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단단한 뿌리가 있는 한 당신의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잠시 바람에 흔들릴 뿐, 그 소란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판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젊은 날의 그 서슬퍼런 단호함이나 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쓸쓸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당신의 확신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세상의 복잡함을 다 알면서도 결국 기어코 이 길이라고 믿으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힘. 그것은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단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 깊은 확신이거든요. 그 위대한 깊이는 오직 당신이 살아온 그 눈물겨운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을 지탱하는 그 깊은 뿌리는 사실 당신이 살아온 하루하루가 하나씩 정성껏 만들어 온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평범한 날들, 그저 해야 하니까 묵묵히 해냈던 날들,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견디며 넘겼던 그 모든 날 말이에요. 그 날들은 결코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속에, 당신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남아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온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소중한 날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살아가다 또다시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부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주셨으면 해요. 흔들린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살아낸 그 긴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고도 넘치는 정답이거든요. 그 충분함을 이제는 스스로 인정해주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그 세월이 이미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수많은 판단을 내리며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 결정이 컸든 작았든 확신에 가득 찼든 아니면 여전히 흔들렸든 그 모든 판단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위대한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감각을,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셔도 괜찮아요. 살아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그 귀한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그 깊은 세월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